혹시 샤워하다가 아니면 그냥 길을 걷다가 와, 이거 대박이다 싶은 사업 아이디어가 번뜩 하고 떠오른 적 없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반짝인 아이디어를 진짜 돈이 되는 비즈니스로 만드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오늘 바로 그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법,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위한 설계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우다야나 농산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쳐보죠. 뭐냐면 지역 농부들이 갓 수확한 신선한 작물을 소비자한테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괜찮죠? 이 멋진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설명 내내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럴듯한 아이디어랑 실제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이 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걸 구분하는 것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아이디어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뭐랄까 유령 같은 거죠. 반면에 비즈니스는요. 그 유령 같던 아이디어가 현실 세계에 짠! 하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유령 같던 아이디어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냐고요? 딱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치를 만들어야 해요. 둘째, 바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을 찾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객들이 우리가 만든 가치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수익이 나야 합니다. 자, 아까 그 우다야나 농산물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신선한 먹거리라는 가치를 건강을 챙기는 소비자라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분들이 돈을 내고 구매할 때 비로소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이디어를 그냥 머릿속에만 두면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 생각인데 왜 이게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우선 첫 번째, 같이 일하는 우리 팀원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리더인 내 머릿속에만 멋진 그림이 있으니까 팀원들은 대체 뭘 만들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을 전혀 못 잡는 거죠. 결국 다 같이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 돈, 에너지 다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들도 우리 아이디어를 알 길이 없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우리가 뭘 파는지, 어떤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애초에 고객이 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 바로 투자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전을 믿고 덥석 큰 돈을 투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 아이디어 참 좋네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 투자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죠. 바로 이 모든 문제, 팀의 혼란, 고객의 무지, 투자자의 의심을 한 방에 해결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은요, 보이지 않던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마법 같은 단계예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도 없이 무작정 망치랑 못부터 들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즈니스 계획이 바로 여러분 사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계획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만 둥둥 떠다니던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아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현실 버전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설계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설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 작은 오두막집을 지을 때 쓰는 설계도랑 도심 한복판에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때 쓰는 설계도가 같을 순 없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두 도구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우리가 흔히 BMC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기존 기업에 더 적합해요. 그래서 비유도 초고층 빌딩 설계도라고 되어 있죠. 이미 있는 고객 관계나 유통 채널, 핵심 파트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최적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반면에 링 캔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딱 맞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있는 문제인가? 우리가 만든 해결책이 사람들에게 먹힐까?처럼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것부터 빠르게 검증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비유도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그리는 냅킨 스케치인 거죠.
자, 그럼 우다야나 농산물 같은 프로젝트는 당연히 링캔버스를 써야겠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게 훨씬 더 중요한 링캔버스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링캔버스가 왜 중요하냐면 스타트업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왜 실패할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압도적인 1위 이유는 바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밤새워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뼈아픈 진실이죠. 린캔버스는 바로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줍니다. 다른 복잡한 건 다 있고 오직 이 두 가지 질문에만 집요하게 매달리게 만들죠. 첫째, 우리가 해결하려는 이 문제가 고객에게 정말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 맞아. 둘째, 우리의 해결책이 진짜로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주는 거 맞아? 자, 우다야나 농산물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소비자들이 정말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게 문제고요. 우리의 직거래 플랫폼이 그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가? 이게 해결책이겠죠. 이 두 가지만 확실하다면 실패 확률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아이디어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핵심, 바로 그 본질을 찾아내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 수많은 기능들,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은 잠시 다 잊어보세요. 그리고 딱 이 질문 하나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내 아이디어가 진정으로 해결하는 단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로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정말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복잡한 사업을 문제없이 굴리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거인의 비밀지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줄여서 BM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국에 수백 개 지점이 있는 대형 마트, 아니면 전 세계에 수천 개 객실을 가진 호텔 체인, 직원은 수만 명에 협력 업체는 또 수백 개. 와,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매일같이 무너지지 않고 착착 돌아가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건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마스터 플랜에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든 설계도 같은 거죠. 모든 부서, 모든 협력사, 모든 활동이 어떻게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돌아가는지 이걸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비밀 지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 지도의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러니까 BMC입니다. 이건 뭐랄까, 사업 전체를 한눈에 쫙 내려다보는 위성 사진 같은 거예요. 딱 9개의 네모칸 안에 우리 회사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럼 이 지도는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6화 원칙 있죠? 5W1H. 이걸로 한번 쉽게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What. 이게 대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BMC는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기존 회사를 위한 사업 현황 지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그런 지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Who. 그럼 누가 이 지도를 쓰느냐? 바로 삼성, 현대, 아니면 신라호텔처럼 이미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있는 선장들, 그러니까 CEO나 최고 경영진들이 쓰는 겁니다. 이 거대한 배가 항로를 잃지 않도록 항상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when, 언제 이걸 펼쳐보느냐? 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 회사 전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회의 때,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거나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 꺼내듭니다. 네 번째, where, 어디서 사용하냐고요? 당연히 모든 리더가 모인 회의실의 커다란 화이트보드 위에서죠. 각자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 딱 한 장을 보면서 모두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 Why? 도대체 왜 이 지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 바로 복잡성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딱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바로 복잡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은 진짜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나 마찬가지거든요. 직원, 제품, 협력사 이 중에 딱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가 멈춰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관리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BMC는 이렇게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끔 특히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지금 돈 벌고 있는 거 맞아? 이거죠. 여기 저울 한번 보세요. BMC는 이렇게 나가는 돈, 즉 비용이랑 들어오는 돈, 수익을 한눈에 비교하게 해줘요. 만약에 저울이 비용 쪽으로 확 기울었다? 그럼 바로 우리 회사에 빨간불이 켜졌구나 하고 즉시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지? 이겁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매일 깨끗한 침대 시트를 대주는 세탁업체, 신선한 음식을 공급하는 식자재 업체,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이런 핵심 파트너들 없이는 호텔엔 단 하루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BMC는 바로 이 중요한 존재들을 까먹지 않게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도는 어떻게 채우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BMC가 다른 도구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BMC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추측이나 가설을 적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지난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명백한 사실만을 적는 도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발리에 있는 어떤 대형 슈퍼마켓의 사례를 들어보면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이 슈퍼마켓이 BMC를 작성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자, 먼저 고객 칸을 채운다고 해볼게요. 아마 20대 여성이 우리 고객일 거야 같은 추측은 절대 적지 않아요. 대신 지난 몇 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딱 보고 매주 장을 보는 현지 가족들, 그리고 간단한 간식과 물을 사가는 관광객들, 이렇게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핵심 파트너 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계약서 주고받고 거래하고 있는 100곳의 현지 농장, 물류를 책임지는 트럭 회사, 우리의 주거래 은행, 심지어 발리 문화에 꼭 필요한 종교 재물 공급 업체까지 전부 다 명확한 사실인 거죠. 비용 규조도 추측이 아닙니다. 매달 회계장부에 딱딱 찍히는 엄청난 매장 임대료, 직원 50명의 월급, 수많은 냉장고 돌리는 전기요금, 전부 다 정확한 숫자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처럼 BMC는 모든 칸을 사실로 채울 수 있을 때 완벽한 지도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안개 속 미지의 땅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겠죠. 바로 스타트업의 경우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스타트업의 상황이죠. 이들은 고객이 누군지, 파트너는 누가 될지,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모든 칸이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검증해야 할 추측과 가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대기업은 이미 모든 걸 아는 땅에서 움직이니까 아주 상세한 지도, 즉 BMC를 쓰는 거고요. 여기엔 오직 사실만 적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고, 그 나침반은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첫 발을 떼는 거죠. 이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대기업의 비밀 지도인 BM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구는 과연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비즈니스의 단계 혹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정에는 모든 길이 세세하게 표시된 상세한 지도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불확실한 안개 속을 헤쳐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나침반이 필요한가요?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는 바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이거 대박인데? 하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아주 강력한 무기, 단 한 장짜리 지도를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뭐가 제일 무섭고 위험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동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건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네, 돈이 마르는 거 물론 치명적이죠. 하지만 그건 병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병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병의 원인이죠. 스타트업이 왜 망하는가? 바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도 사주지 않을 무언가를 만드느라 내 모든 시간과 돈, 열정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실수를 막기 위해 태어난 도구가 바로 린 캔버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지 않게 해줄 아주 중요한 지도 같은 거죠. 린 캔버스가 뭐냐고요? 막 수십 페이지짜리 두꺼운 사업계획서?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 그러니까 아마 이럴 거야 하는 모든 추측들을 딱 한 장의 종이에 9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모르는지, 뭘 검증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쓰냐고요? 기업가요? 아니요.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요. 그럼 언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바로 그날, 당장 써야 합니다. 뭐 거창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카페 냅킨에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쓱쓱 그리면 끝!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속도니까요. 계속 고쳐나갈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시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린 캔버스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린 캔버스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탐험용 지도입니다. 반면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미 길이 다 닦여 있는 도시의 상세 관광지도 같은 거죠. 즉, 린 캔버스는 불확실한 스타트업을 위한 것이고 BMC는 이미 시장이 검증된 기존 기업에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린 캔버스는 우리한테 아주 냉정한 질문을 던져요. 수많은 추측 중에 딱 하나가 틀리면 모든 게 망하는 게 뭘까? 바로 문제와 솔루션, 이 두 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고객의 문제를 잘못 짚었다면 우리가 만든 솔루션은 그냥 아무도 안 쓰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직접 한번 써봐야겠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린 캔버스를 실제로 어떻게 돌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린 캔버스는 이 4단계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내 머릿속 추측으로 캔버스를 채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2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발 사무실에 앉아서 상상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나가서 진짜 고객과 대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고 캔버스를 수정하는 거죠. 이 방향 전환이 바로 그 유명한 피봇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발리의 핫한 동네에서 카페에 유기농 채소를 배달하는 사업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던 첫 번째 가설입니다. 문제는 카페들이 좋은 유기농 채소를 못 구한다. 고객은 힙한 카페 사장님들. 해결책은 배달 웹사이트. 어때요? 꽤 그럴듯하죠?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로 이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아하의 순간이 온 거죠. 한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유기농 채소요? 그거야 어떻게든 구하죠. 진짜 문제는 배달이 맨날 제 시간에 안 오는 거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우리는 채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배달이 엉망이다 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캔버스에 문제 칸을 찢어버리고 고객에게 직접 들은 이 진짜 문제로 새로 써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빠르게 배우는 것의 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딱 하루, 오후에 몇 시간 대화한 것만으로 잘못된 제품을 만드느라 낭비했을 몇 달, 어쩌면 몇 년의 시간과 돈을 그냥 아껴버린 거예요. 만약 이 과정 없이 바로 웹사이트부터 만들었다면 결과는 뻔하죠. 아무도 안 쓰는 서비스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린 캔버스는 정답을 맞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알아내는 학습 도구인 거죠. 실패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똑똑하게 실패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위험한 이거 하나 틀리면 다 끝장이다 싶은 추측은 뭔가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당장 누구를 만나러 가실 건가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는 아이디어 다들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죠? 근데요, 바로 그 멋진 아이디어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서 소중한 시간하고 돈을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함정이 대체 뭔지, 그리고 린 캔버스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어떻게 이걸 피해갈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머릿속을 막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놀라운 아이디어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보이지 않는 함정 한가운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름하여 솔루션의 함정.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제품, 우리 아이디어랑 그야말로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완벽하게 다듬죠. 근데 그 결과물이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문제를 위한 완벽한 해결책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솔루션의 함정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지 좀 더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수했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출발점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뭐 처참하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 힘들게 모은 자본,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딱 내놨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훌륭했던 아이디어들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끔찍한 결과를 피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위험천만한 함정에서 탈출할 방법은 과연 뭘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섹션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린 캔버스라는 아주 스마트한 도구를 통해서 이 함정을 어떻게 아주 체계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린 캔버스의 핵심 철학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봐요, 당신의 그 멋진 아이디어는 일단 잠시만 좀 접어두세요. 라고요. 그 대신에 가장 먼저,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데? 이걸 정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순서,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 우다야나 농산물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예시로 들어서 저랑 같이 린 캔버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린 캔버스가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고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딱 이 네 가지 핵심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갈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실제로 겪는 고객이 누군지 찾고 그 고객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약속을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네 번째로 솔루션을 고민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쁜 문제 예시가 농부들이 가난하다예요. 이건 너무 막연하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겠어요? 그쵸? 근데 좋은 문제 예시를 보세요. 농부들이 중간 상인에게 죗값을 받지 못한다. 이건 얘기가 완전 다르죠?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의 회사, 우다야나 농산물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들이 중간 상인 때문에 죗값을 못 받는다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호텔들이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 어때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고객입니다. 방금 그 문제를 겪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발리의 모든 사람이요 라고 하면 이건 뭐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넓잖아요. 하지만 타바난 지역에서 고추 농사 짓는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건 아주 명확한 타겟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분들을 우리 서비스의 얼리 어댑터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의했던 문제랑 고객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즉 죗값을 못 받는 문제를 겪는 고객은 타바란의 고추 농가가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신선한 농산물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겪는 고객은 우붓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주방 매니저가 되는 거죠. 딱딱 들어맞죠? 세 번째는
고유 가치 제한, 우리가 흔히 UV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한테 하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농부랑 호텔을 돕습니다 같은 말은요, 너무 뻔해서 아무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고출하격, 저희가 20%도 높은 가격으로 보장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농부라면 누구든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UVP는 이렇게 딱 나옵니다. 농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수익 증대를 약속하고요. 호텔에게는 최고의 품질과 엄청난 편리함을 약속하는 거죠. 각 고객이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한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뭘 만들지, 즉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근데요, 순서가 몇 번째죠? 네,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그 솔루션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고민하는 맨 나중 네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서를 지키는 것, 이게 당신을 솔루션의 함정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솔루션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가 정의한 문제와 고객, 그리고 가치 제한을 모두 연결하는 간단한 모바일 앱이면 충분한 겁니다. 호텔은 이걸로 쉽게 주문하고 농부는 실시간으로 주문을 받고요. 이 솔루션은 앞선 단계들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링 캔버스는 그냥 네모칸 채우는 종이 한 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 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교훈은 바로 생각하는 방식, 즉 사고방식의 완전한 전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농부를 위한 멋진 앱 하나 만들어보자,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그 대신에 농부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스럽고 구체적인 문제가 대체 뭘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솔루션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멋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객이 매일같이 겪는 바로 그 문제와 사랑에 빠집시오. 그러면 성공적인 솔루션은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제부터 멋진 아이디어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대신에 주변에 있는 짜증나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에 당신이 해결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